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죄를 엮어서 이신강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강금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829일차 되는 날에 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팟캐스트를 하게 돼서 당의 대표로서 저도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우리 당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누구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 유튜브 쫙 다 있으니까 제가 왼쪽 순서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우리 지성호 우리 장애인 협의회 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 옆에가 오경훈 비서실장입니다. 86년도에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고 16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나가서 대단히 국회 개혁에, 정당 정치 개혁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분은 잘 아시죠? 인지연 수석입니다. 이화여대를 나오고 워싱턴 DC의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 옆이 권석창 신임 사무총장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하고 서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살림이나 총선을 치르는데 많은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 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석구 인권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헌재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는 인권 변호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좌파들 인권 변호하다가 갑자기 바뀌셨어요. 좌파들이 나라를 망한다 해가지고 우리 우파들 인권 변호사로. 대표님은 소개 안 해드릴까요? 네. 우리는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우리 사선 의원이시고 하버드 출신이십니다. 우리 홍문종 대표님이십니다. 제 옆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삼성 장군의 기무사령관을 하셨던 허평한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의 공동대표입니다. 앞에서 한 번만 꽉 하면은 다른 분이 소리 잘 안 들리죠. 그 옆이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이시고 서울법대 출신이시고 현재 인제대학교 법학 교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바로 탄핵을 해부한다 해가지고 탄핵의 불법성, 부당성을 책으로 만들어냈던 분입니다. 그 옆에가 박태우 지금 전략기획 본부장이요. 최덕기 총괄 본부장이십니다. 영국 거일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시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치에 비해서 대단히 소심합니다. 여자라고 제일 마지막에 막 큰 소리 하다가 제가 되게 웃긴 게 마지막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는 조용하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뒤에도 계시는데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 임덕기 건국회 전 건국회 회장님이십니다. 이규리 전 인천대학교 교수 심리학 교수시고요. 정재윤 경남도당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여는 좀 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인사만 하십시오. 우리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의 총괄 본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 보건대학교 교수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안 계시노? 송영진
송영진 식사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보이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팟캐스트에 별도의 제목이 없고,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가 생방 마치고 오면은 서정욱 변호사하고 여기 있는 우리 공문정 대표님 등 우리 지도부들하고 같이 아주 편하게 여러 프로에 있는 지금 우리 동지들의 궁금한 점,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소리가 잘 들립니까?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에 별로 뭐 돈도 잘 안 돼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선생님들이 우리 공화당이 엄청나게 변화 또 개혁 많은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유튜브 선생님들께도 선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우리 당 입당만 할 때 우리 당원하고 똑같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선거 때, 그때 불법 선거 감시단 할 때, 그때 제가 단장이고 부단장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한목에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홍문정 대표님 인사 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주제는 없이 우리 공화당 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우선 뭐 서정욱 변호사, 저 홍문정 대표가 위주로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소개 안 해줬는데 섭섭해할 것 같아서 조원진 대표입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이 유튜브를 이제 24시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어저께 나 조는 걸 계속 찍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왜 조냐고. 아니, 근데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더운데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네. 너무 힘드셨죠? 네. 사실 제가 다 듣고 있었는데 눈만 살짝 감고 있었는데 유튜브 선생님들 저 조는 거 좀 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소개했는데 기자들 얘기가 우리 한국당하고 뭐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동생당 될 텐데 뭐 경쟁하는 건 아닌데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양질의 실력 있는 그리고 정말 비전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렇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도 이거 좋은 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몰래 훔쳐봤더니요. 저 황 무슨 안 이렇게 쓰던 사람이 무슨 대표죠? 전화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거기 갔냐고. 근데 당신 살리러 간다고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알았어. 앉아서 말하는 게 좀 버릇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이 상임위 할 때만 앉아서 하지 저희 매일 일어서서 해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나라를 정말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야, 이건 아무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확신범인 것 같아요.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확신범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뭐 옆에 있는 뭐 조국이 어떻고 김상조가 어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문재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가만 보니까 확신범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저 네이버에 보니까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5배로 늘었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망할 때요 300만이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200만에서 300만이. 도대체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 줄 아시죠? 그렇게 석유도 많고요. 경제가 막 남미에서 가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망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제 친구들도 지금 이민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전 문재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이 혁명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같이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 봅시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정말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말 또 일요일 이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혁명군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나라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재인을 막아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일단 우리 총선에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좌빨들이 어떻게든지 이번 총선에서 3분의 1을 넘겨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불구족tuk한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둘 지금 돼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양반들이 하려고 그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석패율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옆에 있는 무슨 정의당 무슨 당 해가지고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합해서 200석을 넘겨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부터 우리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젖먹던 일까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황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이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 아이고 이제 보수고 이기고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자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바로잡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젖먹둥이까지 내서 꼭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바로잡았다. 6.25 전쟁이 있었다면 6.25 사변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2019년 우리 공화당이 나라를 바로잡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가 꼭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고통의 칼날에 이제 그만 쓰시고 이제 그 심정으로 우리 목숨을 바친다는 심정으로 고통의 칼날에 서지 말자는 게 노력하지 마시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통의 칼날 위해서 이제 길을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뒤에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레드카펫을 걷는 심정으로 그러나 우리 청와대를 우리의 손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손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정 대표님께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망해가는 이 난국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거냐.
그 귀결점은 결국 문재인한테로 간다. 이 문재인 씨가 그 전에 뭐 임종석이가 있고 이래 여러 번 됐는데 서버는 임종석 주사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씨의 생각이 너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또 우파 역사의 위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이걸로 됩니까? 예, 김문수 지사님하고 이제 차명진 선배하고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하고 좀 늦게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네. 문재인이 나라를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CBID라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좌파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뭐 교육부터 역사부터 에너지든 모든 게 100년 대계를 완전히 망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저는 대응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그 태극기 혁명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혁명이 뭐냐? 조지 오웰이 이런 말 했습니다. 혁명은 이제 그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현 정권은 철저하게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 그 사기 탄핵 바로 이제 촛불 쿠데타 이게 현 정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막아내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태극기 혁명밖에 없다. 첫째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당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뭐 자유한국당이냐 우리 공화당이냐 이런 게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정말 이게 좀 기회주의 정당이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제대로 자유파가 이제 좀 보수파 싸우려고 하면 결정적인 국면에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서 제대로 이게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게 그 안타까워서 항상 이게 그 요즘은 우리 공화당 쪽에 방송을 많이 하지만 그러게 그 아직 당원은 제가 아니지만 뭐 저는 이제 그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방송의 당적 숫자에 따라서 패널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방송에 제 꿈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 진실을 이게 방송에서 계속 이게 밝혀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적은 못 가야지만 좀 이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당을 보면 정말 이 자유파의 훌륭한 분들이 우리 공화당 쪽으로 이제 그 급격히 몰려오고 있고 실제 이제 그 홍문종 대표님들이 오셨지만 앞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몰려올 걸로 보이고 실제 그 문재인 정권의 자유한국당의 웰빙 정당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고 앞으로 이게 그 유일하게 우리 보수 적통 항상 제가 말하지만 보수는 이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다음에 부국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지는 이 보수 적통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게 투쟁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그 달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그 천하 무도의 난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달이 오랫동안 이게 지배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제 그 달은 영롱한 해가 떠오르면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 해가 떠오르면 이게 달은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끝까지 이 투쟁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첫째 이 가짜뉴스 사기 탄핵 촛불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고 태극기 혁명으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저도 이게 열심히 앞으로 이게 같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 당시 일화를 기회가 되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임 사무총장 되신 우리 권성창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은 한 달 좀 넘게 태극기 집회 나왔는데 이리로 아예 오겠다라고 한 생각을 할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제가 존경하지만 일찍 나가셔가지고 저희 당에서 저희 한국당에서 우리 홍문종 대표님하고 정말 제가 존경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나가시면서 저를 끌고 나오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지역에 아직 지지자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했더니 어머니는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가니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제 어머님이 89되시는데요. 제가 막내라서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세요. 혹시 옛날에 제가 선거법 걸릴 때처럼 텔레비에 자꾸 나쁜 거 나올까봐 계속 지금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우여곡절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팟캐스트 주제하고 좀 안 맞지만 먼저 처음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정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뢰,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가되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제가 2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안에 있는 분들이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찾아서 금방 친박이었던 분들이 친홍이 되고 친황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염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더 잘 되려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마음에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홍 대표님이 나오셔서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처음 제가 나와서 막 화가 난다 막 이렇게 연설했었잖아요. 이제는 여기는 아무도 견지하는 분도 없이 생각이 같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정치를 더 하든 안 하든 일단 마음이 매우 아주 그냥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제 소개부터 먼저 하느라고 길었는데 그래도 한 말씀 주제에 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독서실을 왜 갔냐면 고시원에 사실은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요. 집에서 달리기 러닝머신 해도 되는데 왜 헬스클럽 가냐 하면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헬스클럽 장비 아무리 갖다 놔도 빨래거리 합니다. 헬스클럽 가는 이유는 바로 분위기거든요. 남들도 운동하니까 따로 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도 고시원에서 집에서 공부 안 하고 고시원 가서 남들 보면서 분위기 타가지고 공부하다가 고시 합격도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할 분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분위기라 하면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기업을 키우느라고 엄청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가면 막 에어아시아, 필리핀 SM그룹 막 키워주고 있는데 여기는 대기업에 대해서 나쁜 놈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취직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소기업,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보고 아니 그러면 당신은 대안이 있느냐? 있지요. 이 반기업 정서 없애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김상조 실장이 자기는 안 그러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이미 이 정권이 반기업 정서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기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 하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반기업 정서를 친기업 정서로 바꾸면 돼요. 두 번째는 노동개혁하면 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자기 기득권을 엄청 지금 자기들은 기득권을 세우고 뭐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거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노노 간 갈등 생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왜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민노총 때문입니다. 누구는 연봉 1억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현대차 계열사에 있는 분들 연봉 4천 받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이런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는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느냐? 있지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뭔 소주성을 한대요. 소주성. 어느 나라 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차피 합류했으니까 우리 공화당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게 이 삼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려니까 삼성을 끌고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의 소위 말하는 핵심적인 인사들이 이제 줄줄이 조사받고 감옥 가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 소위 말하는 과거에 메어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버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초래했는데, 삼성의 지분은 외국인 지분이 52%입니다. 언제라도 삼성은 한국을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전체 수출의 10%, 전체 이익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 약 한 전체 계열사까지 한 3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삼성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완전히 개판을 치면은 삼성의 그 외국인 주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다음은 우리 순서대로 제가 우리 한상수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를 들어서서 대한민국 말아먹기, 망치기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동력들이 거의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문재인이 사실은 나라 장악해가지고 김정은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그랬죠. 갖다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완전히 좌절된 것 같습니다. 좌절되고 이미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판문점 회담 그 장면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을 부른 겁니다. 판문점에 불러가지고 너희들 목덜미 쥐고 있으니까 공장 와라.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이 점령, 이미 북한은 점령됐다고 봅니다. 저는. 따라서 문재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아니 김정은이가 이미 미국에 잡혀 있는데 뭘 갖다 바치겠습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말하면 공산화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미 공산화를 유지할 수 없는, 공산주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립니다. 그러면 남한을 어떻게 갖다 바칠 수는 없죠. 이제는 오히려 문재인이 꿈꾸는 것은 남한 단독의 공산화, 이런 걸 획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지지율, 그다음에 문재인의 기반, 지지 기반, 이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택기집에서 오래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식물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해외 관광입니다. 해외 관광, 부호 동반 해외 관광.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책을 세워도 안 되고 정책을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꼭 우리 대개국 동지들의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동지들에게 듣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듣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디 들러서 이렇게 물어보면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제 생각에 한 95%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무리 강압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노총, 정교조 사실은 이제 등 돌리기 시작했죠. 총파업한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이유가 물론 김명환 그 위원장 구속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 거죠. 또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무시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민노총에 직접 통지로 가겠다.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노총도 역시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만 위기 상황을 초래한 건 문재인 정권 자신입니다. 목표도 잘못 설정했고 그리고 전략 전술 다 잘못 설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살리는 것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정말 촛불 세력을 단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심각한 이 위기를 겪고 이 위기를 초래한 인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 말씀하시죠. 앞으로 중국, 반미 이런 말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 인간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말려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트럼프 왔다 간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 실상을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 올랐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떨어졌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는데 절대 만만치 않다. 이 문재인 정부는 따지고 보면 중국과 북한이 뒤에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과 북한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데 우스워 보이지만 우습지 않다.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으로 말하면 지금 잘못된 언론 그리고 잘못된 여러 가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도 잘 어떻게 설득시키면 설득할 수 있다.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잘 끌고 갈 수 있다. 또 저 사람들을 믿으면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번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가 틀림없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를 저희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선택이 있지만 이 싸움 자체는 정말 쉬운 싸움이 아니고 어려운 싸움이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청와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지금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제가 교육위원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교육감들이 전부 이른바 정교조 교육감이라는 거 아시죠?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어요. 저 대구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다 그 정교조 교육감이거든요. 교육 그렇죠. 민노총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문재인과 함께 좌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만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자꾸 우울한 얘기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허리띠를 정말 다시 메고, 이 싸움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젖먹기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우리 오경훈 우리 실장도 처음 왔으니까 오늘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학상회장도 지냈고요. 또 저랑 같이 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우리 16대 국회의원도 지내고 그랬는데, 아주 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 공화당 왔다고 해서 당에서 지금 난리가 난 우리 공화당을 아주 재건하는데 앞장설 우리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경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 대표님 모시고 우리 공화당 정말 좀 더 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서실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정말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 임종석 실장이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했죠. 그리고 우상호 선배가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거기 뭐 민주당 원내대표도 했고 연세대 총학생회장 했었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지금도 그 셋 중에 오경훈이가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조언해 주시고, 그런 부분 또 제가 좀 잘 수렴해서 두 분 대표님 또 잘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이제 기나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연설 때 한 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돈도 지고 권력도 지고 정보도 지고 또 조작 기술도 높아요. 여러 가지를 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설프게 부딪히면은 그것은 탄핵 정국과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공화당의 의미가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억울한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14분에 대한 이 진상규명을 이렇게, 그분들 사실 자유한국당 당원이 많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은, 이제 우파 동지들이, 우파 국민들이 이제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만약에 불의가 정의를 내모는 순간에는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그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전략기획본부장 겸 태극기 총괄 본부장 맡고 계신 우리 박태우. 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우리 새로운 비서실장님도 오시고 신임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만, 9개월 전에 우리 당에 입당하면서 사무총장 맡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딱 보니까 정말 잘한 선택이다. 대한애국당과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모방해서 방송계를 장악해서 드라마를 아마 제가 보니까 2개 정도 좀 이데올로기를
그걸 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심으려고 하는 게 MBC에서는 김원봉이를 주제로 한 드라마. 그거는 뭐 그럭저럭 보니까 뭐 사회주의자를 미화하고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드라마가 SBS에 있는 녹독꽃이라는 그 전봉준 동학혁명 지도자를 다루는 그 드라마 같아요. 제가 한 2달 동안은 바빠서 못 봤는데 집에도 뭐 들어왔나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시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를 만들 때 원래 의도는 반일 감정. 예? 거길 보면 일본 정규군들이 들어와서 동학혁명 때 우리 백성을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맨 그런 게 주제입니다. 반일 감정을 고취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이념을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심는 문화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 구한말에 우리 백성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또 좀 있으면 아마 그 드라마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그런 장면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반일 감정보다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이 정말 살 길이 없구나 이거를 강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는지 정말 답이 없는 정부예요. 아예 의도가 불순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꽈리를 틀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할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존경한다는 사람이 뭐 처음처럼 뭐 글씨는 신용복이라는 공산주의자부터 시작해서 박노해, 먼저 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 영웅의 호지민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 희열을 느꼈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손영우, 김원봉 전부 그저 빨간 사상 가진 사람만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그건 다 거짓이었잖아요. 그걸로써 이미 탄핵감이에요. 이 정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와 대한민국의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라면 벌써 탄핵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병들어 있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할 일이 더 막중하고 또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은 항상 큰 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지는 그러한 모멘텀은 내부의 적들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우리 보수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우리 보수의 내부의 적은 뭡니까? 이렇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자기 특권이나 지키면 소유의식하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보수의 소중한 가치인 자기헌신 희생,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실천하지 않고 주둥아리로만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혹설무민하는 거짓 보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우리 공화당이 큰일을 할 수 있고 이 좌파 우리들과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두 당 대표님을 모시고 살신성이라는 마음으로 비록 약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조 대표님 저 소심하다고 약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외칠 때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열심히 투쟁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세게 강하게 하잖아요. 덩치는 그런 말이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피지기는 뭐 또 피지나. 우리 여성 동지죠. 우리 인지연 수석 대변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여서 행복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지금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간단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우리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두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전진 승리뿐이라는 우리의 다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해낼 그 승리의 여정을
우리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님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고 벅차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통일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루었노라 하는 그 함성을 우리 공화 당원님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궁에 태극기 꽂고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여성분이 한 분이라서 뭐 시간을 한 5배 줄라 했는데 너무 짧게 하시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홍문종 대표 나오시면서 당명이 개명을 했잖아요. 당명 개명하자마자 광화문을 장악했어요. 광화문을 장악하니까 온 언론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약 한 25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조금 두려워하는 게요. 홍문종 대표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조직총괄도. 저는 전략기획본부장을 박근혜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했고 최고위원을 했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많아도 판을 그리고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투쟁력 가지고 있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판이 잘못하면 뒤집어진다. 그런데 분명히 판은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좌파 독재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빨간 사람들이 왼쪽에 꽈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중도는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황세모 이런 거 없어요. 황해풀 이런 거 안 된다고. 강력한 우파 정당만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70년 대한민국 역사가 다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권 변호사시죠. 요즘은 춤을 어디서 배우시는지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살인적인 졸속재판으로 인민재판 받아가지고 사법살인이 되고 참 그랬을 때 참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눈앞이 캄캄했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반전을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저는 그 희망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사실 조선일보도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여론조사를 했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의 42%가 그때는 대한애국당이었죠. 대한애국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6%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자, 이건 뭐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그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이 태극기 투사들이 그 여론이 대한애국당,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죠. 그렇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여론이, 그것도 메이저 언론이 외부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조원진 대표님 미국 가실 때 주한미 대사관에서 그 일정을 도와주셨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2년 넘도록 태극 집회를 주도하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문재인, 김정은 동반 태전 가짜 비핵화 사기극 촛불 탄핵, 사기 탄핵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 동맹을 줄기차게 강조했고 대형 성조기, 대형 태극기와 함께 우리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널리 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해리스 대사와 직접 우리 조원진 대표가 같이 사진을 찍고 그것이 외부로 공개돼 가지고 주류 언론으로부터 무슨 시샘을 당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또 우리 홍문정 공동대표님께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대한애국당에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자마자 정말 자유한국당에 흔들흔들하고 전국이 흔들흔들하는, 그리고 태국 집회도 더욱더 많아지고 인산인해를 이룬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사실은 이거는 쇼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시기 전에 미국의 미국 보수연합이라는 데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조원진 대표 그 사무총장 미국 보수연합 사무총장이 조원진 대표님을 만났고 또 골든창도 또 만나가지고 1시간 각 그렇게 대담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미국 보수주의 연합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이 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 유튜브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공화당의 싱크탱크라 하면 ACU 미국 보수주의 연합은 싱크탱크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의 사무총장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총장께서 저희들이 초청받아 갔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문재인이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골든청은 여러분의 적은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았죠. 불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기 직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보수단체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문재인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하셨잖아요. 방한했는데 그 기간 동안 조원진 대표께서 미국의 팍스뉴스 하면 미국의 가장 시청률이 높은 텔레비입니다.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지지하는,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지지하는 편인 그런 언론, 그 언론 기자와 우리 조원진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야당다운 야당,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촛불 반란, 사기 탄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존재감을 미국 주류 언론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도 우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희망적인 징조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TV하고 또 다른 그 보수 쪽 단체가 각각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 대비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쪽이 지지율이 높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요, 정치 기적입니다. 이거요, 그야말로 판을 흔들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판을 흔들고
그 판을 흔드는 가장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강화문 텐트입니다. 80여 명이 영역깡패, 박원순 영역깡패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폭력된 그 사태가요, 그야말로 우리 공화당을 모든 언론의 화두에 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반전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조원진 공동대표님과 홍문정 공동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무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그동안 같이 수고를 했던 많은 우리 이 최고위원분들, 동지들, 임원분들, 저희들이 결코 분열 세력이 아니라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세력들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순수한 태극 집회와 연대해가지고 빅텐트를 치면서 대한민국 태극기 혁명을 이룩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춤만 잘 추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말씀 잘하시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연설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간과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 문재인 정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가 어제 한 연설 기억나세요? 김정은, 문재인 니들은 죽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박스뉴스부터 시작해서 CNN, 사설 제가 쫙 훑어보니까요. 돌아가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했잖아요. 결국은 북한이 계속 말 안 들으면 레짐 체인지, 우리가 말하는 레짐 체인지라는 건 3대 세습 정책을, 3대 세습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은 김정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체 세력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안 되겠는데 대체 세력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외국에 있는 많은 그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제가 누구를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당에 있는 저 대표가 황 대표가 미국 가서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안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수 우익을 대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와 연대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좋은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인들을 제가 얻고 있어요. 우리 아까 대사관 말씀도 하셨는데 뭐 대사관을 비롯해서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과 미국 정부에서 우리 공화당에게 니들이 대한민국의 대안 세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지금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마 우리 공화당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이 우리 비서실장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를 먹게 되면 거기에 비서실장으로 막 가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당만 했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야당도 했고 여당도 했고 뭐 우리 조원진 대표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지만 저 역시도 참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초재선 의원들이 참 나쁘게 길들여진 게 어떻게 양지만 찾아가는 거지. 좋은 따뜻한 데만 찾아가는 거죠. 지금 한국당이 다 죽게 생겼고 보수우파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따뜻한 데 찾아가지고 자기 배지 한 번 더 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도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교체가 되면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는 꼴로 봐서 나라 유지 못할 것 같은데 정권 교체가 되면 뭐합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또 대한민국 또 저 좌파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는 것 자체도 오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그 사람 그래도 뭐 쓸만하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정말 이 보수 혁명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 오는 거 받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정말 혁명 과업에 앞장설 수 있고 또 이것을 굳건히 지켜서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보수 우익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몸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 오면 우리 공화당의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 좀 많아지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좀 오면 좋은 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것 외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21대 국회에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보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각 지역마다 선발해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이 혁명과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혁명과업은 21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넣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화당이 여론조사하니까 1% 나왔더라고요. 1%.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1%밖에 안 나와서 참 자괴감이 든다. 여러분, 우리 5천만인데요. 1%면 얼마예요? 몇 만이에요? 50만이잖아요. 맞습니까? 500만이에요? 50만이에요? 50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홍씨 다 합해도 50만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공화당 생긴 지 얼마 됐다고 1%면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다른 거기는 정말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 계속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한국당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론조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징조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요즘 군인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군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군에 장성하고 나온 분들도 말로만 떠들어 솔직히 조금 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게 국가의 녹을 먹고 특히 군복을 입고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더 국가에 대한 이 위기를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올바른 참군인들이 이제는 나오셔서 정치군인이 아니라 진짜 이 국방부 장관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은 군 선배가 국방부 장관실을 찾아가서 정말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정말 기통백이라도 패야 돼요. 그런 군인의 정신이 없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참군인이시고 또 군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다뤘던 우리 허평한 공동대표님이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평한 장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역사에 우리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단순한 뭐 정권을 주고받고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이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유체제로 통일을 하느냐, 북한 김일성이 체제로 저가 통일되느냐 하는 마지막 투쟁의 끝물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북 우리 민족의 현주소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이 정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서 감옥소에 넣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하는 그 민족지상주의, 나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세력, 이 두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지어버렸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내 잠입한 영복 세력과 같은 정치적 동지가 같이 배신을 해서 대통령을 쫓아낸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권을 잡은 저 주사파 정권들이 어떻게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 나아가 적가 통일로 할 거냐 하는 그 전략을 저는 볼 때 세 가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결국 미국을 배제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적화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 아무리 나가라고 데모하고 성적이 좋게도 미국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 친구들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적정한 선에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흉내를 내고 적당한 선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서 제재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로 가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 전등에 최소한 연락사무소 정도 설치하고 수교를 시켜서 아주 당당하게 주한미군이 있든 한미동맹이 있든 관계없이 적화로 가기 위한 전략이 저는 1번 전략으로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문재인 씨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약간 적극적인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그 밑에 폼페이오스와 볼턴이라고 하는 확고한 참모들이 있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접촉을 시키고 있고 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아야 합니다. 절대로 회담을 하고 진행을 하되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미국 조회의가 알려서 하고 북한을 제재하고 봉쇄를 압박을 해서 결국 김일성 체제를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미국이 목표로 하는 전 인류의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누리며 사는 자유주의의 완성이 바로 자유통일이다, 한반도에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국민을 어느 정도 다 의식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까지 확보를 해서 개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연방제를 가고 나아가 적화로 가는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차적으로 작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개헌 꺼냈다가 결국 국회에서 좌절이 되면서 못했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해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에서 경선을 확보해서 합법적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경선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친구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반드시 군사적인 모험을 할 것이다. 내전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시켜 놓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또는 연결 안 시키더라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 북계 특수군이 들어오고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던 종북 세력 간첩들이 연대해서 한순간에 북한하고 연결해서 우리를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삼척에 그 어선이라고 하는 선박이 하나 들어온 거하고 7월 1일 날 정보전선에서 이상 항적이 왔다 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대비한 9.19 군사회담 이후에 남조선 군대가 우리가 정체기를 집어넣어도 발견을 하는지 발견을 하고도 과연 우리한테 사격을 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그거 테스트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사격도 못했어요. 새떼라고 종결시켰습니다. 어선이라고 엔진 고장난 어선이 왔다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쟤들은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북한은 8월달이 되면 지금 곧 북한 특수군이 우리 점령하는 훈련을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백두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12월까지 자기들이 목표를 하는 팀별 목표 지역을 다 왔다 가는데 실제로 우리까지 왔다 가는 팀도 있고 휴전선까지 그 목표를 정찰로까지 왔다 갑니다. 제가 1군 대령대 1군단 정보 참모할 때 걔들이 전방까지 왔다 가고 정찰하는 거 다 직무 정찰을 다 봤습니다. 걔들은 합니다. 우리는 CPX를 해가지고 입으로 하지만 북한은 실제로 FTX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얘들이 특수부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내린 군사 점령 목표를 위한 훈련 그 전 단계로 이번에 두 가지 모험을 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고 또 조사해도 발표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군사적인 모험까지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 우리 민족끼리 하는 이 길을 간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선거가 합법적으로 있을 때를 대비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중심축이 무너지고 우리가 중심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호소 안 해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입당 원서를 안 받아도 우리 당은 확장성을 가지게 되고 그 바람에 의해서 제1야당 다음 집권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 두 분에게 우리가 맡겨두고 가야 합니다. 반면에 또 그와 관계없이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당원을 확보해서 당이 목표로 하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집회만 하루빨리 우리가 열게 되면 눈치 보고 머뭇거리는 기회주의 정치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에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바로 100-2030 운동에 다시 한번 매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럼에도 지금 선거법, 사전선거 제도라든지 자동 분류기에 의한 개표라든지 지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부재자 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걸 지금처럼 두고는 저는 어떤 선거를 해도 선거로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국회에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사전선거 운동 제도는 투표 제도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불가피하게 둔다면은 그 투표함 관리를 철저하게 이중시건 장치 손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보관 장소도 선관위 주관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경찰 객관적인 기관의 감독하에 보관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요 15%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역에는 절대로 나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쟤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의 마지막 태극기 혁명 준비도 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함에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현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선거가 되었고 결과는 여권 1, 2, 3중대까지 합쳐서 170, 80석 이상의 개헌선까지 확보해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밀어붙였을 때 과연 우리는 앉아서 죽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태극기 혁명군이 되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그런 각오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오늘 특히 게스트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 한 말씀 더 시원한 말 한마디 하세요. 시원한 말. 제가 이제 이거 박원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이거 박원순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박원순의 그 텐트를 이제 못 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가지고 이게 그 이순신 앞에 하객진을 쳤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하객진을 치면 그럼 이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왜 구냐 이런 식의 그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 이 박원순이는 자기가 이제 그 오로지 대선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 오로지.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항상 이게 6, 7등이에요. 오르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탄압할수록 지지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박원순이가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불법으로 이게 동원해서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으로 1억 5,600이나 가압류가 이게 들어온.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 그 대집행은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해야지. 왜 본인이 불필요하게 깡패들 동원해서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으로 돈을 청구하느냐? 이것도 이게 그 비판을 했고요. 현재 그 광화문 광장은 제가 보니까 너비가 34m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557m입니다. 이걸 이게 화분 몇 개로 막을 수 있냐? 실제 이 화분 조 대표님도 말했지만 5,000개도 이게 못 막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그럼 이게 결국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때 5인 열사의 진상을 이게 규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폭력 철거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고소 소송 취하하고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이게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화당 자유한국당의 그 황 대표께도 한 말씀 드리면, 여론조사를 보면 텐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리얼미터가 한마디로 이제 그 조작 미터지만, 그러게 그 일반 국민은 철거가 이게 높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보면 텐트를 이게 치야 된다는 게 46%, 오히려 이제 철거는 25%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제 우리 공화당의 텐트 투쟁이 아주 이게 정당하다, 더블 스코어로 이게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황 대표도 눈치만 보지 말고 이 현장에 와서 김문수 지사 참여되는 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격려해주는 이게 그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화당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그 32개 정당이 선관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 헌법 가치, 그 다음에 이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당이 바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다. 이 말씀을 이게 꼭 드리는데, 우리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경제, 그리고 이제 이 법치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이 바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해방 이후에 또 역사를 조사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정당이 생겼다가 없어진 게 한 700개 이상,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 민주공화당입니다.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이 63년에 창당돼서 80년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대한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역사에 가장 오래 남는 이런 게 정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뒤에서 원로로서 쭉 이래 지켜보시는 우리 건국회 임덕기 회장님,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이 날씨까지도 가을 날씨지 이게 여름 날씨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즘 기적이 일어난 것이 텔레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라고 그래, 유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 공화당에 들어왔는가? 이거요, 여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은행으로 이름을 지을 때 왜 우리 은행이냐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정치적인 배경을 동원해서 우리 은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공화당을 우리 이름을 여기 등록받아준 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이 거기에 보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모자에 태극기 붙어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아저씨 태극기 부대예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전라도가 고향인데요. 저는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문재인이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찍어놓고 왜 욕하느냐? 그랬더니 찍었는 거 후회가 많이 된다.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못 살게 만들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통계를 보면 몇 사람이나 반대하고 욕하는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4사람이 타면 1사람 정도 제외하고 4사람 중에 3사람이 잘못한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뭐 41% 받았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면 4사람 중에 1사람이면 4분의 3이 도망갔는데 찍어준 사람 다 도망갔는데 무슨 신문에 보니까 뭐 51%를 뭐 대통령 지지한다고? 전 국민의 2사람 중에 하나가 미쳤어요? 어떻게 해서 2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잘한다고 지지를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여기 그런 얘기 나왔는데 빨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문재인이 내려오고 끌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날이 돼야 내려오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맞아, 애국자가 하던 사람들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당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나와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참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요 55년 전에 민주공화당의 당원이 됐으니까 민주공화당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고참이에요. 근데 애국당에는 내가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 할 때 축사를 했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참 너무 허무했는데 홍문정 공동대표가 오니까 줄줄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연사를 하면서 조원진 대표같이 이렇게
기억력 좋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연설 잘하는 거 처음 봤거든. 그 겁이 나가지고 제가 연설을 잘 안 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빠졌는데 나중에 홍문정 대표 오는 거 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왔어. 그래서 이제 나는 무용기분이 됐구나 하고 연설 안 하는데 오늘 이제 뒷전에 물러났습니다. 왜? 홍문정 공동대표 말고도 여기 줄줄이 서정욱 변호사다 뭐 우리 사무총장이다 너무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와. 이 앞자리에 내가 앉으면 늙은이가 앉으면 이 젊은 일꾼들이 못 앉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 2선으로 물러나 있더라도 저 늙은이가 또 삐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젊은 일꾼들한테 앞자리 내주고 뒤에서 후방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 날씨까지 도와주고 우리 당이라는 이름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지요?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힘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8이 넘으셨어요. 8이 넘으셨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아무튼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이번에 뭐 사회적 뭐 경제 박람회인가 가서 문재인 씨가 얘기했는 내용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넣어야 된다. 이거 노골적으로 하면 사회주의 경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름만 그들이 뭐 연방제라는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이름 네이밍을 잘합니다.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회적 경제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공산주의라고 못하니까 포용경제라고 얘기돼요. 이제 우리가 그런 용어를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나름대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10일날 똥은 문재인이가 다 사놓고 이제 10일날 30대 그룹 총수들 다 청와대에 부른대요. 그래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일본 문제, 일본 경제 보복 문제, 뭐 한미 FTA 문제 해가지고 이제 막 원래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작살나게 생겼는데 이제 문재인이란 저 사람이 경제 총수 30명 불러놓고 할 말은 딱 그거예요. 제일 다 죽여놔놓고 이제는 기업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 할 거야. 이게 지금 나라가 이 책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또 그 같은 뜻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국의 시대에는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깨쳐나야 된다.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 동지들이 그분들을 깨우치게 하고 또 동참하게 하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약 170개의 서명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아무튼 대단히 많이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대 운영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서명대 단장님을 비롯해서 서명대 조직의 우리 동지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서명대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투쟁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당부라든지 뭐 여러가지 우리가 발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대에 적극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경제 참사 수준이 좀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군사 합의로 나라의 안보는 빗장 다 열어준 상태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세력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태극기를 놓아버리고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으면은
그 구심점의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참 두려움도 생깁니다. 오늘 이 밤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힘들게 옥중에서 투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아요. 죄 없는 사람, 또 일국의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우파가 배신하고, 또 좌파들이 그야말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불의하고 악하고 싸우는 것은 선이고 정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이 투쟁의 대열에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제 텐트를 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도부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문정 대표님 말씀 듣고 오늘의 팟캐스트는 마칠까 합니다. 말씀 끝나면은 우리가 노래 애창곡이죠. 애창곡 네 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미국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승객들도 그렇고 우리 승무원들도 그렇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뭘 놀랬냐면 대통령께서 13시간 비행기를 타시는데 자세를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른 자세로 앉아서 13시간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잠깐만 앉아 있으려도 힘든데 13시간, 16시간을 자세 한번 안 흐트러뜨리고 여행을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시샘말로 내공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엄청 아프십니다. 그래서 잘 앉아 계시기가 힘들고, 목을 가누시기가 힘들고, 팔 가누시기가 힘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생각이 흐트러지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공화당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추측 기사들을 많이 쓰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하는 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에게 누가 되실까봐 저희가 조심조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대통령 탄핵 무효하는 일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꼭 해드려야 될 일이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말 나라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라 좀 지켜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가 같이 가고 계시고, 건강이 지금 좀 안 좋으셔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원래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저희를 위해서라도 잘 이겨내시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이겨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나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 혁명 사업을, 혁명군을 이끌고 꼭 같이 이 사업에, 이 전투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WTO에 맨 처음에 제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신은 나간 놈들이에요. 2년 걸립니다. 2년. 지금 삼성이 지금 당장 닥치는 게 지금 2주냐 3주냐가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뭐 우리가 일본한테 무슨 줄 수 있는 타격이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타격 못지않다 그러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를 50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일본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막 도약하는 요 단계만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고 세계 성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선생님께서 저렇게 분당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부가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하는 얘기는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고 국민을 잠깐 동안 우리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어느 분이 뭐 일본 물품 뭐 불매운동한다 뭐 그분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부가 그런 일들을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야말로 못하는 경제 참사를 더 빨리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조 대표하고 제가 머리를 맞대고 여기 한국에서 가면은 일본에 가면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가면 만나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 이 일도 해결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방문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하여간 힘은 미약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태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가시죠. 넋이라도 잊고 이년아 일평단시야 아실 줄이 있으랴 아시만 길로 가자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넋이라도 잊고 이현아 일평단심이야 아실 줄이 있으랴 아시마 길로 가자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즉각 석방, 즉각 복귀. 인생의 모습은 도로와 같고 조국의 안마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인생의 모습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묵신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몸마다 만만년 부빈 쳐내린 발천만의 빈로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자. 역사가 기록하리라. 우리의 용맹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몸마다 아,
항상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오나라 불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오나라 불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58일째 강화문 투쟁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화문 입성 승리 함성.